대한민국 뷰티 산업의 선두주자 아이디헤어가 후원하는 8월 둘째 주 뉴스 체크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으시면 아이디헤어를 찾아주세요. 금주의 헤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플라넷이 경영 위기에 처했다네요. 자, 애물단지가 될까 걱정입니다. 신규 공공택지에 고양 화전이 제외됐지만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예측입니다. 6,000세대 양주 장흥지구 사실상 고양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창릉 기업 이전 부지로 현천동이 확정됐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오는 10월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인 얀센을 예약 없이 바로 접종한다고 합니다. 교외선 재개통 Q&A로 쉽게 알아봤습니다. 고양시가 요진 YCT 관련 공무원 5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는 딱 2개 전해드립니다. 밥장사 굶어 죽겠다. 외식업자들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신작 영화 밀수,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옆에 자리한 하나 아쿠아플라넷, 대형 수족관이죠. 이곳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 이 아쿠아플라넷 2013년에 문을 연 그 수족관 동물원 겸하고 있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요. 운영 상황 살펴보니까요, 작년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65억 원, 그리고 누적 적자가 무려 210억 원. 지금은 뭐 이거 적자 운영을 넘어서 자본금이 거의 잠식되는 이런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운영자인 하나 측에서 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를 상대로 모종에 제한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안 내용을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하나 측에서 그 아쿠아플라넷 주차장 부지 일부를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해서 오피스텔 짓자. 그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가지고 우리가 아쿠아플라넷 더 운영해 보겠다. 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역시 돈 되는 건 오피스텔 뿐이군요, 역시. 네네. 예. 근데 고양시에서 이걸 받아들였나요? 고양시에서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죠? 지금 고양시가 킨텍스 C4 부지 오피스텔 문제로 가뜩이나 시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만일 이런 상황에서 아쿠아플라넷 주차장에 또 오피스텔 허가를 내준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특정 민간업자를 고양시가 이렇게 내정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특혜 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놔두면은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파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쿠아플래닛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주식회사 일산 시월드라고 지금 요 하나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가 고양시로부터 토지를 2045년까지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면 고양시가 토지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건물을 기부 체납받는,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중간에 파산할 경우 해당 건물 소유권이 5개월 이내로 고양시로 넘어옵니다. 그 대신 고양시도 그 사업 계약 조항에 따라서 사업 폐지 시 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한 350억에서 730억 정도로 지금 예상된다, 이런 예측입니다. 근데 돈도 돈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고양시가 만약에 그 건물을 떠안게 됐을 때 사실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이건 뭐 수족관 전용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예. 대기업도 운영하다 포기한 거를 고양시에서 이거 뭐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렇죠. 때문에 현재 고양시로서는 그냥 하나 측에서 여기를 계속 운영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뿐인데, 그렇다고 적자 운영을 뭐 시에서 나서서 메꿔줄 그런 적당한 방안도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뭐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한화 아쿠아플래닛 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원마운트 그리고 가로수길,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의 대형 상업 시설들이 모두 지금 쇠퇴 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 관광문화단지 주변에 대한 정말 획기적이고 뭔가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양신문에서 지속적으로 후속 취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국토부가 지난 30일에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의왕, 군포 등 수도권 7곳, 그리고 지방 3곳, 총 10개 지구 14만 가구 규모입니다. 자, 고양시의 관심은 과연 고양 화전이 포함됐느냐였는데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화전 지역이 지난번 창릉 3기 신도시에서도 빠졌는데 서울 접근성 등이 우수한 곳이라서 이번에 또 포함될 것이다 반드시. 뭐 그런 예측이 사실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나름대로 해석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LH 직원 투기 의혹이 일어난 후 첫 번째 택지 개발 발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화전 그리고 인접한 요 창릉지구 일대가 지난번에 LH 투기 의혹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일단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면서 숨고르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추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이니까 발표를 안 했다 오히려 뭐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국토부의 뭐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네, 뭐 국토부야 당연히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주죠.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의심 사례가 많아서 특정 후보지가 제외됐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섣부른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네. 공공택지 발표할 곳이 남았는데 포함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주택 공급 정책이 정부의 발등에 불이고요. 그리고 또 화전의 입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추후 발표될 추가 공급 대책에 화전이 반영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공공택지 발표에서 고향 시민들의 눈길을 끈 또 의외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양주 장흥지구입니다. 국토부는 양주 장흥지구, 구체적으로 양주시 장흥면 3마리 일대 29만여 평 부지에 약 6,000세대 주택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양주 장흥지구는 고양시 땅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고양 시민들에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 회색 땅이 고양시인데요. 저 빨간색 점이 바로 양주 장흥 예정지입니다. 자, 위아래로 완전히 고양시 땅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 지도만 봐서는 어딘지 잘 모르겠고 네. 좀 큰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내가 이 동네 잘 아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남쪽으로 5분만 가면 지축지구, 그리고 왼쪽 아래로는 삼성지구, 그리고 위쪽으로는 공릉천 건너서 선유동, 대자동, 뭐 고양동과 아주 가까운 이런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통 문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양주 장흥지구가 들어서는 3마리는 과거에 여기서 전원일기를 찍었어요. 그래서 예. 전원일기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네. 그런 한적한. 전통마을, 지금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뭐 마을길 빼면 371번 일령로라고 하는 지방도 하나밖에 큰 길이 없습니다. 6,000세대가 입주하면 엄청난 교통수요 증가가 불보듯 뻔하고 그만큼 인근 고향 주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제 추가적인 교통 대책이 절실해 보이는데 계획이 있답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한 교통대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까이 있는 수도권 제일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라고 하죠. 예. 예, 양주 IC 신설한다라고 하고요. 통일로와 연결하는 도로도 새로 만들고 선유동 길도 확장하고 일령로 371번 길도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길들 뭐 늘리고 이러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래 봐야 결국은 차량이 다 통일로 그리고 호국로로 이렇게 다 진입하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려도 있지만은 네. 고양 장흥지구 개발이 고양시 부동산 쪽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예측하기도 하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양주 장흥지구 개발 여파가 인접한 신원동, 삼성동, 그리고 그 고양 아쿠아스튜디오가 있는 오금동, 네, 이 일대에 전반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을 동반 상승시킬 거다. 뭐 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창릉 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 부지가 정해졌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그 창릉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멀지 않은 현천동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현천동 일대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네, 이곳이 바로 기업 이전 부지라는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죠. 네, 위치가 중요한데 네. 어딘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도 지도 한 장 그렸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제2자유로 공항, 철도, 그리고 서문고속도로 연결도로로 잘라지는 이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땅인데요. 북동쪽으로는 항공대학교,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문고속도로와 창릉천, 그리고 남쪽으로는 난지물재생센터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창릉 신도시 개발로 이제 뭐 이전하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꽤나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뭐 종사자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들이라고 하는데요. 한 400개 내지 500곳 정도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예. 자, 업종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물류 도매업이 70% 정도, 그러니까 창고 뭐 이런 예. 거죠. 그 밖에 고철, 파지 등 자원 재활용 사업, 금속 가공업, 기계나 장비 수력, 그리고 레미콘 공장 뭐 이런 사업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창릉지구 기업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선 이주 후 철거라는 전제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부지가 마련돼서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일산 2~3포랑 김포시를 연결하는 한강다리죠.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이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산대교 넘어가려면 편도로 승용차가 1,200원, 그리고 네. 왕복이면 2,400원 내야 되는데 이제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화물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10월이면 통행료를 안 내도 된다. 예,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유력한 대권 후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고양, 파주, 김포 세 개 시의 시장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일산대교 톨게이트에 갔어요.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무료화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예. 무료화를 선언했다, 확정됐다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하네요. 네, 그게 좀 걸리죠. 네. 선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산대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과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이요. 이재명 지사가 올해 초부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이제 진행해 왔는데 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자회견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한쪽에서 보면 이게 연금공단을 좀 압박하는 그런 예. 의도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선언까지 하는 이런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항상 이제 법을 근거로 네. 어떤 행정 집행을 이제 하는 것으로 좀 잘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민간투자법에 의한 것인데 이 법에 따르면은 사회 기반 시설이 공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공익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네. 법정은 있지만 사실 이게 뭐 적용된 건 처음이라 그러던데, 예. 이게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결국은 경기도와의 어떤 그런 싸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럴 수 없다. 협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선언하는 게 어디 있냐. 아무튼 일산대교의 관리 운영권을 경기도가 회수하는데 네. 회수하려면 아까 제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연금에 보상해야 될 돈이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절반을 경기도가 내고 나머지 절반은 고양, 파주, 김포가 합쳐가지고 분담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코로나 백신 중에 얀센 있죠. 한 번 맞으면 끝나는 얀센. 네. 예, 어제부터 고양 시민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장에 가서 네. 바로 백신은 얀센 백신을 놔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신 주사 바로 준다? 예. 오. 근데 사실 이제 약간의 제한은 있어요. 네. 접종을 하신 분들은 제외되고요, 당연히. 네. 뭐 1회 접종자 안 됩니다. 백신 안 맞은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그러겠죠. 만 3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양 시민이어야 되고요. 또 얀센이 1회 접종으로 끝나기 때문에 2회 접종이 싫으신 분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예약 없이 현장에 가서 바로 등록하고 맞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솔깃한 그런 정보인데 접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네, 바로 일산 호수공원 꽃전 시간입니다. 네. 예, 9월 6일부터 어제부터 18일까지고요. 네. 예,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물량이 소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접종 시간인데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합니다. 6시까지 아니고 3시까지고요. 예, 또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고양시와 의정부를 연결하는 교외선이 네. 3년 뒤에 2024년이죠. 그때 재개통한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교외선이 어떤 식으로 개통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Q&A로 알아보는 기사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열차 모습이 궁금합니다. 이거 경의선 열차랑 비슷한 건가요? 땡, 틀렸습니다. 구형 디젤 열차가 다닙니다. 경의선은 전철이죠. 네. 전기로 다니는 걸 전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철은 아니고요.
교외선이 2024년 재개통하면 당분간은 디젤 열차가 운행됩니다. 네. 넘기 나오고 매연 나오는 약간 구식 열차입니다. 자, 최대 관심사는 여기 어디인가인데 기존에는 12개 역이 있었는데 다 서는 건가요? 네, 역시 땡 틀렸습니다. 12개 다 안 서고요. 절반인 6개 역만 정차합니다. 고양시에는 2개 역만 서는데 네. 그 역이 어디냐면 바로 대곡역. 대곡역은 뭐 당연히 서야 되는 곳이고 바로 나머지는 원능역입니다. 고양시청 앞쪽에 있죠. 고양시에 이 2개 역 외에는 또 능곡역이랑 대정, 삼능, 벽제역도 있는데 이 역들은 정차하지 않습니다. 고양시를 제외한 노선 구간에서는 양주와 우정부 구간인데 거기는 또 대부분 서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을 만한 역이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입니다. 네, 종착역은 우정부역이고요. 그렇다면은 대곡역에서 교외선 타면 의정부역까지 얼마나 걸리죠? 네,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열차 속도가 시속 40km 정도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배차 간격 또 객차 수 알 수 있을까요? 네, 배차는 시간당 한 대꼴로 다닌다고 하니까 시간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열차의 크기는 한 편성에 객차 3개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뭐 일본에서는 객차 1개짜리 꼬마 디젤 열차도 다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규모로 다니는 거죠. 네, 마지막 소식은 고양시 행정 비리 소식입니다. 고양시에 건설 비리 하면은 킨텍스 지원 부지 말고 또 하나 있죠. 바로 요진 YCT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고양시가 최근 2년 동안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바로 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양시가 전현직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자, 7명까지 이렇게 수사 의뢰하는 거는 그 시 입장에서 공무원 사회를 너무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5명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파악이 되나요? 네,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5명 중에는 4명이 4급 공무원이고 1명이 5급 공무원이더라고요. 네, 4급 공무원이면 고양시에서는 국장급입니다. 예, 국장은 이제 구청장 국장인데 시장이랑 부시장 바로 아래 최고위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명 중에 2명의 4급 공무원이 이미 퇴직을 했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수사 대상 중에 국장급 2명이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역시 그 업무상 배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는 요진 관련 행정상의 문제점으로 총 9건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도시관리 계획 변경 처리가 부당했다. 기부 체납과 관련된 이행 합의서 내용이 부실했다. 또 기부 체납 받기로 약속한 업무 빌딩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 뭐 요진과의 소송에서 잘못된 소송을 고양시가 제기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우 기자님이 이번 주에 또 그 감사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기사를 써주실 텐데 그 요진과 고양시 사이에 3번의 그 협약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 각각의 협약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는지 이번 주에 잘 정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자영업자, 그 중에서도 외식업 종사자들인데요. 사진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일산지부 회원들이 일산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진 속 인물인 원옥미 일산지부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밥장사들 다 굶어 죽겠다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촬영해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에서 류승환 감독의 신작 밀수가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류승환 감독하면 베테랑 베를린 그리고 최근에 모가디슈까지 연이어서 흥행작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자, 사진은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협약식 장면인데요. 류승환 감독과 함께 영화의 주연을 맡은 박정민 그리고 고민시 배우의 모습도 보이네요.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에서 또 한편의 명작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